안녕하세요. 2025년도 1학기 석사 졸업 논문 심사 발표하게 된 권범규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사용 해결료 처리 공정 생성물 특성화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중성자 및 감마선 검출 데이터 분석입니다. 일단 연구 목표 및 연구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교 인공지능 기반 파이로 공정 우라늄 초, 우라늄 히토류 인구수 특성화하는 것이 제 연구 목표인데요. 이를 위해서 우선 중성자 다중도 및 핵분열 비등방성이라는 문제가 측정 데이터의 머신러닝 적용적 특성에 적합한지 판단을 하는 것을 첫 번째 포인트로 잡고, 두 번째로는 방사선이 계측기에 반응하여 기록된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딥러닝 기반 파이로 기반 파이로 인구 표준 조건 예측하는 것을 두 번째 주제로 잡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꼭지를 페이로 공정 인곳의 중성자 다중도 및 핵분열 비등방성의 머신러닝 적용 적합성 판단. 이를 위해서 중성자 다중도 분석이 파이로 인구 초기 조건 예측에 활용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였고, 두 번째로 예측기 비치 상황에 따라서 핵분열 비등방성이 핵종 부분에 사용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는 중성자 다중도 모델 기반 파이로 공정 인곳의 핵분열률 예측 및 머신러닝 기반 도전이라는 목차를 가져왔는데요. 중성자 다중도 포인트 모델 기반 핵분열률 예측 및 성능 평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예측된 핵분열률을 머신러닝 기반 고정을 하는 것 또한 진행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목차는 딥러닝 기반 시계열 반응 정보를 통해 파이로 공정 인곳의 초기 조건 예측을 세 번째 목표에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서 파이로 공정 인곳에서 방출되는 중성자 감마선 및 계측 시스템을 모델링하였고, 이때 계측되는 시계열 데이터들을 시계열 반응 정보들을 딥러닝 기반 초기 조건 추정 및 성능 평가를 하였고, 이때 각 빅하게 분석 적용 상황에 대한 초기 조건 추정 성능 기과 단위 시간 동안 모든 빅하게 분석 방법을 적용한 종합적 초기 조건 예측 성능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핵물질 빅하게 분석 기술. 이는 사용 해결과 같이 계량 관리가 필요한 특정 핵물질에 대한 물리적 손상 없이 측정 및 분석을 하는 기술을 일컫습니다. 왼쪽 아래 그림과 같이 능동 빅하게 분석, 수동 빅하게 분석으로 나눌 수가 있고, 보통 중성자 및 감마선을 계측하여 특정 핵물질의 초기 농축도, 연소도, 냉각 기간, 핵폭력률을 추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중성자나 감마선의 개수, 에너지, 시간 혹은 동시 발생 여부에 주목하여 빅하게 분석을 분류합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시행하는 차세대 핵안보 조치 이니셔티브 NGSI에서 명시된 14가지 빅하게 분석들은 다음 오른쪽 아래와 같고, 각각이 중성자나 감마선의 어떠한 물리적인 특성에 주목하여 사용 해결료와 같은 특정 핵물질 초기 조건을 예측하는 것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파이로 공정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로 공정 기술은 사용 해결료와 같은 특정 핵물질은 직접 처분 혹은 재처리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 중 건식 전기화학 방식으로 핵물질 흡수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공정 단계에서 전처리, 전해 환원, 전해 정렬, 전해 조련, 폐기물 처리의 5단계로 이루어지고, 이때 산소와 같은 원소들은 제거가 되어 파이로 공정 인곳에는 나타나지 않아 산소에선 알파인 반응 같은 핵 반응을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또한 핵분열 생성물이 파이로 공정 과정 중에 제거가 돼서 파이로 공정 금속 인곳에는 세슘 134와 같은 원소들이 제거가 되어 기존의 연소들 분석에 주로 활용이 되었던 662 피크와 같은 특징들이 제거가 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때 파이로 공정 인곳은 높은 우라늄 및 초우라늄 농축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용 해결률보다 더 높은 단위 질량당 중성자 방출률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사성 핵종 및 다양한 핵 반응이 혼합된
사이로 긍정인 것은 기존 딥하게 분석 기술 방법론들은 한계를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자는 것이 본 연구에 이제 제안하고자 하는 바인데요. 인공지능은 복잡한 신호 패턴 해석, 노이즈에 대한 이제 강해성 및 정밀도, 또한 실시간 분석 및 자동화 기능까지 가능하고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으로 데이터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통해 이제 기존 딥하게 분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개발 추진 방법 및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정 핵물질에 대한 중성자 감마선 측정 시스템 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리겐이라고 하는 이제 베이트만 이퀘이션을 푸는 이제 코드를 가지고 특정 핵물질의 동위원소 비율을 계산을 하였고, 이 동위원소 비율을 토대로 특정 핵물질을 모델링하여 중성자 감마선 수송을 이제 모사를 하여 배치기에 반응하는 이제 상황까지 이제 모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수동 중성자 감마선 그리고 능동 중성자까지 검출을 모사를 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MCMP로 딥하게 분석을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위에 이제 중성자 감마선을 이제 빨간색 글씨로 1번부터 6번까지 혹은 외부 중성자를 이제 조사하는 경우는 7번까지 이 7가지 핵 반응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러한 반응들을 이제 MCMP 기반 통합 중성자 감마선 분석법 조사를 함으로써 이제 시뮬레이션을 3개 외부 중성자를 조사한 경우에는 총합 4개로 이제 이 모든 전산모사로 이 모든 특정 핵물질에서 나타나는 중성자 및 감마선을 모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총 50개의 계측기를 특정 핵물질 주변에 비치하여 동시계 수는 이벤트까지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 MCMP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p트랙이라고 하는 출력 파일을 토대로 이제 각 반응 이벤트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중성자 다중도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성자 다중도란 한 핵분열당 방출되는 중성자 수를 일컫습니다. 이때 동위원소나 핵분열 유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핵종 판별에 사용될 수 있음을 판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 그림과 같이 플루토늄 2사분에서 나타나는 자발적 핵분열과 플루토늄 239에서 외부 중성자에 의해 유도된 핵분열의 다른 다중도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 이러한 다중도 인자들, 그러니까 동시 개수된 이벤트들에 따라서 핵분열률을 추정할 수가 있는데, 이제 포인트 모델이라고 하는 해석적인 모델을 통해서 기존에는 핵분열률 추정을 하였습니다. 자발적 핵분열률과 증배계수, 절대계측 효율, 유도 핵분열 비율 중 하나의 값만 사전에 이제 알고 있으면은 다중도 인자 값, SDT라고 하는 다중도 인자 값들을 통해서 포인트 모델식을 연립 방정식을 통해서 풀 수 있게 되는 것을 이제 기존 해석적 모델인 포인트 모델을 통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된 포인트 모델의 핵분열률, 앞으로는 이제 유효 질량, 플루토늄 이사분 유효 질량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통해 설명을 할 텐데, 이 플루토늄 이사분 유효 질량은 실제의 이제 유효 질량에 비해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과소평가되는 정가가 카이로인 공정 인것의 초기 조건, 질량 모형에 따라 달라지고,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머신러닝을 도입하는 것이 본 연구의 스코프 중 하나였습니다. 다음은 핵분열 비등망성의 기계학습 적용 적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중도 및 핵분열 비등망성이 나타나는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초기 핵분열 파편이 왼쪽 위에 주황색 동그라미 부분을 보시면 처음에 핵분열 파편이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2번 과정을 통해 중성자가 방출이 되고, 그 다음에 3번과 같은 과정을 통해 감마선이 방출이 되는데, 이때 2번 과정에서 방출되는 중성자의 개수가 이제
중성자 다중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때 왼쪽 아래 이제 빨간색 2번과 보라색 2번에 대해서 이제 랩 시스템에서는 이제 이 두 개가 이제 180도에 가까운 각도를 보이게 되고, 또 한 핵분열 파편에서 방출되는 이제 서로 다른 중성자들 끼리는 상대적으로 이제 랩 시스템에서는 영도의 각도가 표하게 됩니다. 이는 이제 핵분열 파편의 속도가 중성자의 속도로 이제 센터 오브 매스 시스템에서 핵분열 파편의 센터 오브 매스 시스템에서의 중성자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겁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영도가 180도에 대한 이벤트들이 90도에 대한 그것보다 더 많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핵종에 따라서 중성자 감마선의 방출 개수 및 에너지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핵분열 비등망성으로 핵종 구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지안트4라고 하는 이제 MCMP와 비슷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방의 범위와 12개 계측기를 비치한 두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핵분열 비등망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정량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프레이아라고 하는 이제 핵분열 분리 모델을 시뮬레이션 인식하여 비등망성을 구현하였고, 세 가지 핵종, 이제 캘리포늄 252, 플루토늄 240, 히륨 244에 대한 이제 핵분열 비등망성의 차이를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목차에 해당되는 시계열 반응 정보를 활용한 뒷면인 운송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로 공정 인곳에서 중성자나 감마선이 이제 방출이 되고, 이게 계측기에 반응을 할 때 수많은 시계열 계측기 배트들이 계측기 이제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빅하게 분석 반반론에서는 이 시계열 계측 이벤트들이 후처리하여 이제 에너지 스펙트럼을 그리든 혹은 그 총 카운트를 가지고 이제 몇 개가 동시계수가 됐냐를 보든 이렇게 후처리를 통해서 이제 기존 딥하게 분석에 했었습니다. 가령 수동 감마선과 같이 이제 직발 감마선의 경우에는 감마선 에너지 스펙트럼을 이제 확인을 했고, 외부에서 중성자를 조사하는 수동 중성자의 경우에는 차등 감쇄 자가 조사법 기법이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다이얼을 곡선에 이제 접합을 하여 해당 개수들을 추출하여 사용하였고, 앞에서 설명드린 중성자 다중도의 경우에는 다중도 임자, SBT 싱글 더블 트리플이라고 하는 값들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난 바는 이러한 값들을 통해 기선형 회귀 분석을 하는 것보다 연속적이고 수많은 시계열 계측 이벤트 데이터들을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을 바로 입력하여 이제 결과를 내고 초기 조건을 예측하는 것이 기존의 방법론을 통해 기존의 딥하게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보다 더 이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속적인 시계열로 계측기에 반응한 정보들을 딥러닝 알고리즘에 입력시켜서 초기 조건을 예측을 하여 기존의 방법론과 비교를 하는 것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던 다이얼의 곡선에 대한 내용인데, 이는 차등 감쇄 기법과 차등 감쇄 자가 조사 기법에 사용되는 것인데, 시간에 따른 중성자 감쇄 속도를 분석함으로써 핵분열성 물질이 이게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할 때 이 다이얼의 곡선을 그립니다. 외부 선의 그 규모에 따라서 이 두 기법이 나뉘고, 왼쪽 아래 이제 그림과 같이 이제 각 신호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이때 이 신호들 간의 시간 차이를 이제 히스토그램화하여, 그리고 이 히스토그램 카운트들이 점점 누적이 되면은 맨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이 시간에 대한 카운트들이 이제 로그 엑스포넨셜 감쇄로 이제 보이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이런 이제 지수 감쇄로 보통 다이얼의 특성을 모델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적- 적합을 하여 나타나는 개수들을 이제 추출을 하여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비선형 회귀에 활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수십만 개의 중성자 신호들을 5가지 값으로 이제 추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이얼의 곡선과 같이 기존 기파계 분석 감독님들은 이제 해석적 모델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정보가 상대적으로 많다. 그렇기 때문에 딥러닝을 가지고 이제 연속적인 시리얼 데이터로 바로 입력을 시키는 것이 더 이점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이제 딥러닝 모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계열 데이터 분석용 딥러닝 모델을 구축을 하였는데 C2C GRU라고 하는 모델을 본 연구에서는 이제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제 GRU라고 하는 C2C라고 하는 이제 코디네이트 콘텍스트 모델은 각 이벤트 내 정보들이 가지는 범용적인 특성을 호출하였고, 그리고 GRU 모델은 시퀀스 수준에서 이제 연속적인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받을 때 이 장기의 의존성을 획득하는 이제 모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 딥러닝 모델을 이제 구축의 지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단순 인공지능만 구조와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2층, 2층만 있어도 이제 모든 연속 함수로 분석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인공신경망만으로도 이제 딥하게 분석을 대체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계산적인 어려움, 데이터 불충분, 그리고 도처원 공간의 소속값을 이유로 이러한 이유들이 이러한 이제 인공신경망 구조에 이제 적용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령 이제 이 왼쪽 아래 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W1이라고 하는 가중치의 크기가 입력 데이터의 크기 그리고 출력 데이터의 크기를 둘 다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10인 10승이 넘어가는 그 가중치의 크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10의 10승 크기를 만족을 하려면 그만큼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심 인공신경망 구조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설계된 딥러닝 구조들이 이제 각 이벤트에 대한 특징을 수출하고 각각의 이제 데이터 구조 특성에 주목하고자 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특징들을 추출을 한다는 말씀드리고 결과에서 설명입니다. 첫 번째로 초기 농축도, 연지도, 냉각 기간, 질량 그리고 인국 모양에 따라서 다중도 인자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왼쪽 위는 이제 질량에 따른 다중도 인자의 차이, 왼쪽 아래는 이제 한지름대 높이 비율에 따른 이제 다중도 인자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포인트 모델 기반 추정된 유효 질량에 대해서 연수도 많이 다를 때 유효 질량들 간의 분산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분산 차이가 크다는 것은 회귀 분석 및 머신러닝, 딥러닝 적용할 때 유용하다는 점 또한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연소도가 유효제한 추정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는 인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성자 다중도 기반 핵분열률 추정에 대한 부분인데 우선 어떠한 연소도, 어떠한 초기 조건의 경우에도 필름 이사사가 대부분의 자발적 핵분열을 차지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최소한 93% 이상을 차지하였고 따라서 유효 질량은 필름 이사사의 양을 추정하는 것과 이제 동일하다는 것까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곳의 유효 질량의 증가에 따라서 비선형성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게 이제 확인이 됐고 머신러닝을 적용하여 이러한 편향된 것을 발생함으로써
부유 질량 추정을 성능을 더 향상시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핵분열 비문망성에 대한 부분인데 우선 전방위 계측기 빛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보았는데 비문망성이 나타나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 대한 이제 규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에너지 역시에 따라서 핵분열 비문망성 요소라고 하면 이제 가장 최소 카운트에 대한 최대 카운트 이 최소 대 최대 비율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핵분열 비문망성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에너지 역치를 높게 두면 높게 둘수록 비동망성 요소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오른쪽 아래 표와 같이 확인을 해보았고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세 가지 핵종이 이제 구분되기 때문에 이제 큰 차이를 두고 구분되기 때문에 이제 핵종 구분 지표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개의 규칙기만을 지하여 비동망성을 확인해 봤을 때는 왼쪽 아래에 그림과 같이 이제 U자형 형태는 규칙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이제 동시 개수되는 개수가 훨씬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크로스티크 그러니까 1번 계측기를 치고 2번 계측기로 들어가는 그 이벤트들의 비율을 제거하고 혹은 에너지 역치를 설정하고 시간 게이트를 설정을 하여서 비문망성 요소가 이제 높아지는 것은 오른쪽 아래 표와 같이 확인을 해보았구나. 현실적으로 세 가지 핵종으로 구분하기 힘든 상황에서 복잡한 핵종 혼합물에 대해서는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파이로인곤 모델링이 나타나는 중성자 감마선 회귀 및 에너지 분포에 대한 내용인데 대부분 직발 감마선에 이제 방출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중성자의 경우에는 캘리폼 244, 아니, 필륨 244의 와트 핵분열 패턴과 유사한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과 연계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계열 반응 정보를 활용한 뒷면인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각 비파괴 분석 적용 상황에 대한 효율적전 평가라고 평가에 대한 부분인데 동일한 데이터 수 방법론에 대해서 각 비파괴 분석 방법 적용 그리고 비선형 회계를 적용하였을 때와 일가공 데이터와 이제 C2C GRU 뒷면 모델을 적용하였을 때에 대해 비교하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초기 조건 방법론 추정에 있어서 딥러닝 기반 추정이 성능이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는 후처리 과정에서 잃어버린 정보들이 AI는 인식 가능했기 때문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석적 모델에 적합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정보가 많았기 때문에 추정에 영향이 닿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수동 중성자 연수 추정과 같이 이제 한계를 보이는 부분도 이제 존재를 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이제 빅하게 분석에 적용하였을 때만으로도 거의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적 초기 조건 예측 성능에 대한 평가인데 단위 시간당 인구수로 방출되는 방사선 정도를 낼 수 있는 최선의 추정이라고 에 대한 상황입니다. 여러 빅하게 분석을 동시 적용하였을 때와 일가공 데이터와 이제 뒷면 모델을 적용하였을 때 이에 대한 비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부 선언, 중상자 선언이 존재 유무에 따라서 케이스를 나눴을 수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뒷면이 그런 추정 성능이 더 성능이 좋은 것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수동 감마선 정보의 비율이 높을수록 추정 성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가공 데이터와 뒷면을 기반 초기 조건 추정 결과를 이제 분석을 해보았는데 수동 감마선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연소도와 냉각 기간 추정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없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뒷면이 적용하였을 때도 이 두 예측력이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었고 사용 후 해결로 이를 적용해 보았을 때 예상되는 결과 또한 이 두 부분은 더 예측이 잘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수동 중성자에 대해서는 초기 농축도 예측력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기존 hunting 연구에서 이제 더블과 신재의 비율을 이제 플루톤과 토륨의 양과 이제 상관관계를 분석을 한 연구가 있는데, 이때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수동 중성자와 이제 초기 농축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바가 있었고,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hunting 연구에서 보였는데, 이에 대응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연소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나쁘지 않는 성능을 보이는데, 이는 총 중성자 수가 필름 미세사의 양과 비례하고, 이는 이제 연소도와 크기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사용후 해결을 적용되었을 때 또한 이제 초기 농도 추정은 비슷하나 이제 연소 추정은 성능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이는 앞에서 파이브 윙것을 제조하는 과정에서는 산소가 이제 제거가 되지만 사용 해결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상되는 결과입니다. 운동 중성자, 외부 중성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연소도 추정이 가장 잘 되었는데, 이는 중성자의 다이어웨이 시간이 이제 금세 속도와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게 중성자 흡수제의 양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흡수제 양은 연소도에 따라서 이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고, 사용 해결료에 적용을 해보았을 때는 햇분열 생성물이 이제 제거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연소 추정이 그 영향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 및 활용. 실시간 비파계 분석 방법론은 보인 가능성을 보인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는 딥러닝 기반 이제 분석의 경우 가장 상습된 가중치 행렬에 대해서 행렬의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밀리초 이내 계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고, 정밀도 정확도 또한 이제 기존 방법에 비해 더 향상되는 것을 보였고, 또한 이제 기존의 비파계 분석 방법은 어느 정도까지 기존 방법을 썼을 때 그대로 추정이 가능할까에 대한 이제 상한선을 도출하였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 해결률을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용 해결률을 가상 세계인 시뮬레이션으로 모델링 하였다는 디지털 튜닝의 이제 기능을 또한 부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정리하면은 인곳의 초기 조건 및 기여를 따라서 다중 노인자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연수도가 분산에 가장 큰 분산체에 기여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전망의 계측기 비치 시 해프열 비동망성이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하기 큰 차이를 보여서 핵종 구분이 가능하였으나, 12개의 계측기를 비치할 시에는 핵종 구분이 한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성자 다중도 포인트 모델을 기반으로 핵분열율이 플루토늄 이산의 구요 질량을 예측해 보았는데, 이때 생기는 비선형의 오차를 머신러닝을 적용하여 고정하는 것 또한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 해결로 및 테러 공정에서 방출되는 중성자와 및 감마선을 모델링하였고, 시결 반응 정보 데이터를 C2C GR이라고 하는 딥러닝 모델에서 이제 입력하여 파이로 인곳의 초기 조건을 예측하는 것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하나 비교해보는 각 비파계 분석과의 비교, 그리고 전체적인 종합적 성능 두 부분 모두 딥러닝 기반 분석이 모두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이러한 우수한 성능이 보이는 부분, 어느 파라미터를 각 추정하는지 또한 인간이 이해하는 물리적 현상 패턴 및 특성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